자, 만들려고 하는 거의 완성본 보면 이렇게 해서 휠을 이용해서 위아래 만드는 거. 자, 이런 걸 구현하려면 여러분이 동영상을 하나 준비를 하고 동영상을 프리미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스틸컷을 하나 다 뽑아야 되는 거예요. 프리미어에서는 추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정한 프레임별로 해서 JPG나 BMP 뭐 원하는 파일 형식으로 스틸컷 하나하나의 키프레임을 다 추출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거나 또는 웹에서 360도로 촬영한 사진을 구하셔서 그거를 응용을 하시는 거예요. 사물을 두고 360도로 카메라가 돌아가면서 찍은 스틸컷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지만 걔를 구현할 수 있는 거라고요. 자, 다운받은 거에 예제 HTML 구조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HTML 구조는 지금 좀 전에 우리가 했던 거랑 다르지 않습니다. 열어보실게요. 이미지가 잔뜩 있고 이렇게 이미지가 많으니까 앞에 뭘 달아야 된다고요? 아까처럼 로딩 애니메이션을 달아야 되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인스트럭션 해서 아래로 스크롤 하라는 마우스가 모양이 하나 있습니다. 얘가 포지션을 이용해서 가운데 있겠지? 자, HTML은 좀 전에 구조를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누가 인스트럭션이 화면 가운데 있을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CSS는 얘 CSS만 잠깐 확인을 하고 가보죠. CSS 열어보시겠습니다. 메인 CSS를 열어보면 자, 이미지 시퀀스라는 거 absolute, 그 안에 이미지들도 absolute인데 맨 처음에는 display none 돼 있어요. 이미지들이 안 보이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예제를 보면 지금 예제를 브라우저에서 보시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자, 이렇게 안 보이는 상태로 CSS가 되어 있고 만약에 지금 첫 번째 이미지 시퀀스의 이미지 첫 번째는 디스플레이 인라인 되어 있는데 jQuery를 이용해서 이제 저거를 모두 다 안 보이게 하고 휠을 함에 따라서 앞뒤로 이미지가 보이게끔 할 겁니다. 인스트럭션이 화면의 가운데 있게끔 되어 있고요. 확인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JS에는 아무것도 안 돼 있겠지? JS도 열어보실게요. 자, 우리가 이제 휠을 이용해서 사용자가 휠을 올리고 내리는지, 즉 앞을 보려고 했는지 뒤를 보려고 했는지 구분할 방법이 필요해요. HTML 좀 다시 봅시다. 자, HTML을 보면 위로 올라가 볼게요. 헤드와 헤드 사이에서 뭐가 로드가 되어 있냐면 jQuery의 마우스 휠이라고 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라이벌가 있어야 사용자가 휠을 올리고 내리는지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사이트에 들어가 보실게요. 검색을 jQuery의 마우스 휠이라고 해볼게요. jQuery의 마우스 휠이라고 해보십시오. 그럼 맨 위에 검색 결과가 나올 거예요. 찾으셨습니까? jQuery의 마우스 휠이라서 이 라이브러리의 사용법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GitHub 검색 결과 나와 있으니까 보겠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자, 들어가시면 플러그인이 있고 이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사용자한테 이런 값을 알려줄 수 있대요. 그럼 걔들이 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 오른쪽 끝에 클론 앤 다운로드 해볼게요. 클론 오어 다운로드 해보면 이 테스트라는 폴더 안에 샘플이 있을 거예요. 다운로드를 한번 해봅시다. 다운로드 zip해서 소스를 다운로드 해주십시오. 다운로드한 거 압축 푸시고 압축 풀면 테스트 폴더 있죠? 테스트 폴더에 들어가서 인덱스 HTML을 브라우저에서 보실게요. 자, 테스트 1 부분에서요. 테스트 1에서 마우스를 올리고요. 거기에서 마우스를 위로 올려 보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화면에 사용자가 마우스를 얼만큼 올렸는지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지금 마우스 다시 한번 새로 고침하고 볼게요. 한 칸만 올려볼게요. 휠을 한 칸만 살짝 올려봤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위로 올렸다, 위로 한 칸 올렸다. 그러니까 북쪽으로, 위가 북쪽이에요. 북쪽으로 한번 올렸다. 스크롤의 양은 100픽셀 정도 올렸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요 X와 Y는 제 요 마우스의 포지션이에요. 지금 이 사각형 안에서 왼쪽으로 조금 더 가볼까? 그러면 X축이 더 작아지겠지? 그래서 보면 지금 제 마우스 포인터가 여기 있었다고요. 여기에 마우스 포인터
이 위치 x와 y 좌표에서 위로 한 칸 올렸다라고 해서 나오고 있고, 아래로 내려볼게요. 살짝 한 칸 아래로 내리면 아래 다운 방향으로 했다 숫자가 마이너스 1, 사우스 남쪽으로 방향을 했다 x, 내가 여기에서 휠을 내리고 있던 그 지점의 좌표까지도 나온다고요. 그걸 지금 누가 해준대? 이 마우스 휠이라는 라이브러리가 해준대요. 확인되었습니까? 아까 사이트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그래서 지금 보면 어느 요소에 요소 선택자에서 요소 my element라는 아이디가 있으면 그 위에다가 마우스 휠이라는 이 라이브러리, 이 이벤트를 연결을 하고 켜고, 그리고 이 요소 자체에 물고 들어와서 이렇게 x 좌표, 아까 y 좌표 나오고 있었죠? 그래서 x와 y의 좌표와 위로 올리고 내리는지 얼만큼 올리고 내리는지를 요 값 3개로 추출을 할 수가 있대요. 그러면 저 값이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구름 위에서 사용자가 위로 올리는지 아래로 내리는지 구분할 방법이 생긴 거라고요. 자, 그럼 바로 JS로 가서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메인 JS를 열고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는 이미지들을 하나하나 보이고 안 보이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감싸는 부모와 이미지를 변수로 좀 지정을 하겠습니다. HTML에 가보면 누구였습니까? 이미지를 감싸고 있는 게 이미지의 sequence라는 클래스명이 있어요. 얘를 부모로 하고 그 안에 이미지들, 각각의 이미지들을 이미지라고 할게요. copy 했습니다. 컨테이너로 지정을 하지요. 클래스명 예. 그 안에 이미지들도 누구 컨테이너 안에서 find 하고 이미지 태그죠. 이렇게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완료본을 다시 한번 보면 가끔 이게 휠이 좀 반응이 느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마우스를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하면 이 이미지가 지금 1번이라고 하면 막 올려서 192번까지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들어오게끔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려면 안에 이미지가 몇 개 있는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사용자가 휠을 올려서 끝까지 192번으로 가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게끔 하려면 안에 이미지가 몇 개 있는지 개수를 구해올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미지의 개수를 구해와야 되겠다고요. 여기 안에 있는 거에 개수를 구해와서 변수 좀 담을게요. 프레임의 length라는 변수에다가 개수 누구 요 이미지스 안 아이고 요 이미지스 복사가 잘못됐네. 이 이미지스 안에 개수 length를 이용해서 개수를 가져온다고요. 휠을 올리고 내리고 하면서 지금 1번을 보고 있다가 휠을 올리면 2번, 3번, 4번 해서 순차적으로 보여줄 거니까 현재 잠시 멈췄다가 다시 휠을 올리면 이전에 진행됐던 만약에 40번까지 보고 있었는데 다시 휠을 올리면 41번, 2번, 3번이 보이게끔 해야 되니까 현재 어디를 보고 있는지 구분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current frame이라는 게 필요하겠어요. 시작하자마자는 0번째 해서 지정을 하고 휠을 올리고 내림에 따라서 저 current의 프레임 번호가 바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지금 휠을 올리고 내리면서 전체가 100개 있을 때 지금 어느 부분까지 휠을 이용해서 봤는지 애니메이션의 진행 상황을 카운트할 변수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카운터라는 걸 잡을게요. 상황을 모니터 카운트 할 겁니다. 그리고 뭐가 필요하냐면 지금 완료본을 보면 제가 휠을 한번 올린 다음에는 맨 처음엔 속도가 빠르다가 그 다음엔 천천히 멈춰야 돼요.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휠을 올리면 또는 내리면 얘가 일정 속도 이하로 가다가 저 속도가 줄어야 된다고요. 속도가 줄어야 된다고요. 맨 처음엔 빠르다가 이 움직이는 속도가 지금 줄지 않습니까? 저 속도를 담을 변수를 velocity라고 할게요. velocity라는 변수에다가 속도를 넣어놔서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velocity가 크다가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내가 멈춰 있으면 저 velocity가 0으로 바뀌게끔 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사이트에서도 일정 시간마다
확인을 해서 지금 어디까지 봤지? 라는 걸 파악을 해야 우리가 어디에다가 아까 current frame에다가 숫자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정 시간마다 할 일을 또 멈출 일도 있을 거니까 멈출 일이 있으면 set time out에 이름이 있어야 됐으니까 그 이름을 미리 지정할게요. 타이머의 이름을 미리 지정을 하겠습니다. 타이머. 맨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빈 값을 넣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이름만 지정하고 뒤에서 다시 얘를 그때 쓸 때의 변수를 그때 가서 지정을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지정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왜 지정을 하냐면 이렇게 변수명을 미리 set timeout의 이름을 set interval의 이름을 미리 밖에서 지정을 한다는 얘기는 함수 안에서 만약에 set interval이 있으면 함수 바깥에서도 그 타이머를 끌 수 있으려면 저 이름이 범용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전엽 변수로 되어 있어야 되니까 밖에다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예제에서 보면 화면을 볼게요. 완료 화면을 보면 지금 브라우저를 이렇게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더라도 이 이미지가 항상 가운데가 보이면서 가로나 세로의 스크롤이 전혀 안 생기는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했었죠. 풀 위드와 하이트로 해서 이미지의 비율을 유지하면서 얘가 브라우저의 비율, 요 가로가 긴지 세로의 긴지 그 브라우저 비율이 이미지의 비율하고 안 맞을 때 위드를 맞추고 얘가 왼쪽으로 오게 할지 높이를 100%로 하고 위로 아래로 움직이게 할지 우리가 배웠었다고요. 그 코드가 여기 그대로 들어와요. 그것만 똑 떼서 제가 별도의 예제를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거를 그대로 카피해서 쓸 거예요. 우리가 이걸 언제 썼냐면 요 full width height 할 때에 위에 얘 할 때다가 했었다고요. 쓰지 않고 완료본을 그냥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완료본 full width와 height의 완료본 다운로드 해주세요. 우리가 예전에 했던 거입니다. 이미지의 비율이 이미지 폴더에 가보면 이미지 폴더에 가보면 이미지 하나의 비율이 864에 486이라고요. 864에 486이라고요.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이 이미지가 브라우저 화면이 이렇게 돼 있는 브라우저 화면이 있다라고 칩시다. 이 브라우저 화면에서 이 이미지가 어디도 잘리지 않고 항상 가운데가 보이게 하고 싶은 걸 어떻게 하냐라는 걸 우리가 배웠었다고요. 이 케이스, 지금 이 케이스에서는 이 이미지 비율을 깨치지 않고 얘가 화면의 가운데 있으려면 이렇게 맞춰 보니까 아래쪽이 비지 않습니까? 그죠? 맨 위로 올려볼게요. 아래쪽이 비니까 아래쪽에 채우려면 이 이미지가 비율을 유지하면서 이 브라우저의 하이트에 얘 이미지가 하이트가 100%가 돼야 맞출 거고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얘가 항상 가운데 있으려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얘가 항상 가운데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가 요렇게 뒤로 가야 이렇게 반만큼 자기 크게 반만큼 가야 가운데 채우는 거고 만약에 브라우저 비율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브라우저의 비율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아래쪽이 또 이거를 비율을 조금만 더 이렇게 해볼게요. 브라우저의 비율이 만약에 극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한다면 요번에는 조금 더 늘려볼까? 이미지가 여기에 다 맞춰지려면 이번에는 어디를 100%로 맞춰야 됩니까? 너비를 브라우저 너비에다가 100%로 맞추되 이게 가운데 있으려면 이제는 얘의 탑값이 자기 그 반만큼 위로 올라가야지만 항상 가운데 오게 하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다고요. 이렇게 하는 걸. 그래서 이 이미지의 비율이 브라우저의 비율이 이 이미지의 비율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left 이 요소의 높이에 100%를 맞출지 이 브라우저의 너비에 얘를 100% 맞출지를 계산을 해서 우리가 작성을 했었다고요. 그 코드는 지금 다시 설명하지 않고 그냥 완료본을 쓰겠다고요. 다운받으신 거 아예 JS 파일을 보실게요. full width height의 사이트의 JS 안에 main.js를 엽니다. 열어서 우리가 누구의 윈도우의 사이즈가 바뀌면 할 일 해서 얘를 작성한 적이 있다고요. 그리고 풀bg라는 클래스명이 지금 누굽니까? 완료본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정확하게 매치를 해줘야 되겠군요. 이미지 HTML을 보면 이미지가 누구 안에 있어요? 이미지 시퀀스 안에 있고 CSS도 확인을 해볼게요. CSS로 확인을 해보면 누가
HTML과 바디가 화면을 다 쓰게 돼 있고 바디에는 넘치는 게 분명히 아까 일러스트를 보면 브라우저보다 이미지가 이렇게 삐져나가 있으면 가로 스크롤 생길 거고 이렇게 삐져나가 있으면 세로 스크롤 생길 거니까 삐져나간 걸 가리게 하기 위해서 오버플로우 히든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요. 이 상태에서 화면을 누가 다 쓰고 있습니까? 씬이 다 쓰고 있대요. HTML에서 누가 다 쓰고 있답니까? 얘가 화면을 다 쓰게 돼 있대요. 그 상태에서 얘도 화면을 앱솔루트를 이용해서 화면을 다 쓰게 돼 있다고. 앱솔루트 돼 있고 이 안에 이미지는 얘가 만들어진 크기 안에서 무조건 화면을 닫히게 돼 있고 jQuery에서는 그럼 누구의 크기를 바꾸겠다는 얘기입니까? 이미지 시퀀스의 얘의 크기를 이미지의 비율에 따라서 바꾸겠다는 얘기라고요. 이미지의 비율에 따라서 이 이미지 시퀀스가 누구예요? 이 이미지 시퀀스가 얘라고요. 얘를 품고 있는 이 이미지의 부모에 가서 하이트를 100%를 맞추고 레프트 값을 줄지, 이게 아니라 이 뒤에 거, 요 이미지, 또는 이 상태에서는 위드의 100%를 맞추고 탑 값을 만들어 줄지는 이 이미지 시퀀스에 가서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예제로 다시 한번 와볼게요. 우리 예제에서 보면 HTML을 보자고요. HTML을 보면 똑같이 돼 있죠. 씬과 얘와 이미지로 돼 있다고요. CSS도 확인을 해보실게요. CSS도 가보면 씬이 화면을 다 쓰게 돼 있고 이미지 시퀀스 앱스로 돼 있고 이미지 안에 이미지들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얘가 만들어준 공간 안에서 무조건 위드와 하이트를 100%로 돼 있다고 하니까 jQuery에서는 누구의 크기만 바뀌는 거야? 얘의 크기만, 얘의 위드만, 얘의 하이트와 얘의 탑값과 레프트 값을 바꾸는 걸 우리가 작성을 한 거라고요. 완료본의 코드 다시 컴피해 올릴게요. 어디서부터? 다. 다큐멘트가 준비되면 할 일 안에 있는 코드를 모두 다 복사합니다. 다시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이전의 예제를 참고를 하시고. 복사하셨습니까? 하셨으면 지금의 예제 JS로 오실게요. 됐습니까? 지금의 예제로 오셔서 그대로 붙여넣기 할 거예요. 붙여넣기 합니다. 자, 컨테이너가 누구예요? 지금 얘는 풀비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린 누굴까요? HTML에 가볼까요? 이 풀비지가 누굽니까? 얘의 크기를 우리가 지금 바꾸는 거라고요. 이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저 풀비지의 위드와 하이트, 이 컨테이너 어디 있습니까? 얘 CSS가 하는 거니까 이게 누구라고? 이미지를 감싸고 있는 누구의 크기를 바꾸는 거야? 이미지 시퀀스 얘의 크기를 바꾸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얘를 뭐로 바꿔야 됩니까? 요거로 바꿔주십니다. 지금 위에서 변수로 더 잡고 있었으니까 여기서 끊고 얘만 새로 다시 가볼게요. 이렇게. 자, 그럼 얘는 된 거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고 다시 우리가 만들던 변수로 가볼게요. 됐습니까? 자, 변수에서 여기서 끝났고 얘는 화면에 다 채우라고 한 거였으니까 이제 이 사이에 작성을 해볼게요. 자, 아까 누구 마우스 휠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어떻게 휠을 올리고 내리는 걸 구분할 수 있대요. 다시 마우스 휠에 가보실게요. 사이트 가보십니다. 마우스 휠에서 사용법을 어떻게 하는데 using on 해서 이렇게 쓴다지 않습니까? 또는 on 이벤트를 생략하고 쓰려면 어떻게 할 수 있대? 이렇게 쓸 수 있대요. 이거랑 이거랑 똑같다고요. 지금 카피해서 쓰겠습니다. 밑에 걸 카피해서 쓸게요. 그대로 카피 됐어요. 사이트를 보고 계셨어야죠. 카피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값을 응용을 할 수 있는 거냐면 이 델타 값을 확인을 해볼 거라고요. 카피 하신 다음에 우리 예제로 올게요. 여기에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디 위에서 마우스가 올리고 내리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미지를 다 감싸고 있는 부모가 아까 누구였어요? 이미지를 다 감싸고 있는 부모가 HTML에 가보면 이미지 시퀀스를 우리가 변수 어디에 담았었습니까? 이미지 시퀀스를 변수명 얘로 담았었네요. 아, 그러면 여기서 이 변수를 다시 잡을 필요가 없었네요. 똑같으니까 이거 지울게요. 자, 우린 누구한테 마우스가 깔짝깔짝 위아래로 움직이면 휠이 생기면 얘라고요. 컨테이너에서 마우스 휠 해서 됐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누구 값으로 확인해 볼 거냐면 이 델타 값으로 확인해 볼 거라고요. 델타 값의 x와 y를 확인할 건데 이벤트를 물고 와서 콘솔에서 지금 이렇게 찍으면 위아래로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저장하고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볼게요. 그럼 콘솔 로그에 우리가 휠을 올리는지 내리는지 무슨 값이 바뀌는지 이 값들이 찍힐 거니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확인을 해볼까요? 컨테이너가
마우스 힐이 거기에 생기면 이벤트의 델타와 하나, 둘, 세 개 값이 바뀔 거래요. 바뀌는 게 콘솔에 찍힐 거니까 확인을 해보자고요. 휠의 베이스 브라우저 화면 봅니다. F12 눌러서 콘솔도 여시고요. Image is not defined 5번 라인에 잘못됐대요. 잠깐 열어볼게요. 5번 라인에 얘가 이미지 쓴데 S를 빼먹었네요. 네. 이 변수명이 안 맞아서 틀렸다고 에러가 나오고 있었어요. 다시 한번 봅니다. 다시 한번 새로 고침 콘솔 볼게요. 자, 콘솔에서 제가 언제 아까 콘솔 로그에 찍으라고 했어요? 휠을 올리고 내리면 찍은다고 했잖아요. 휠을 올려볼게요. 여기에서 휠을 올려봅니다. undefined만 계속 나오네. 하나, 둘, 세 개만. 잠깐만요. 이벤트 델타를 물고 들어갈게요. 델타. 델타에서 델타 값이 찍히게끔 해볼게요. 다시 한번 콘솔에서 보겠습니다. 컨테이너 이미지 시퀀스 맞고 델타 값만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바꿔보시겠습니까? 델타 값만 확인을 해볼게요. 다시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보겠습니다. 새로 고침 F12 콘솔 여기에서 휠을 올리고 내리고 해볼게요. 잠깐만. 바로 조금 금뜬데 다시 새로 고침 휠을 올렸어요. 제가 지금 휠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1을 나온다는 건 올리고 있다라는 거고 내리면 마이너스 1이 나오네요. 위로 올리는 건 1, 아래로 내리는 건 마이너스입니다. 확인을 해보면 델타 값이 0보다 크다란 얘기는 마우스를 위로 올렸다는 얘기라고요. 델타 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마우스를 아래로 내린 거라고요. 휠을. 자, 마우스를 위로 올리고 내리는 걸 뭐로 구분할 수 있다고요? 이 델타 값이 1보다 큰지 작은지만 확인하면 된다고요? 아니 0보다 큰지 작은지 확인하면 되겠네요. if문을 작성을 해서 조건문을 작성을 해서 델타가 0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또는 델타가 else 크다라고 한다면 0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얘고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얘예요. 자, 지금 여기다가 뭐 만들 거냐면 이 위아래로 올리는 거에 따라서 속도를 좀 조절을 할 거예요. 아래로 내리면 속도를 계속 조금씩 올릴 거고요. 위로 올리면 속도를 조금씩 감속을 시킬까 합니다. 아까 속도는 우리가 어디에다 저장을 한다라고 했냐면 velocity라는 변수에다 저장을 했었어요. 마우스를 아래로 내리면 velocity 얘 값을 1.5씩 더할 거라고요. 이거를 기존의 velocity가 몇이었든지 간에 velocity에다가 카피가 velocity에다가 몇을 1.5를 더하겠다고요. 여기에서는 빼겠다고요. 그래서 속도를 증가시키고 감소시키는 걸 이렇게 작성을 할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얘 구분은 우리가 어떻게 줄일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velocity에다가 velocity의 값을 1.5씩 늘려라 라는 거니까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저거를 이렇게 쓸 수가 있었죠.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velocity 지금 얘가 뭐랑 똑같다고 위에 쓴 거랑 똑같은 문장이라고요. 기존의 값이 뭐였든지 간에 거기에서 1.5씩 빼라고 언제 마우스를 위로 올릴 때마다 얘는 마우스를 아래로 내릴 때마다 velocity의 값을 조금씩 늘려주고 있습니다. 속도를 좀 조절을 했고요. 그리고 마우스에 힐이 생기면 우리가 이제 뭐 해야 되는 거냐면 일정 시간마다 시간을 재서
이 안에 지금 1번을 보고 있는데 2번을 보여줘, 3번을 보여줘, 4번을 보여줘. 지금 이미지가 보이고 안 보이게 하는 건 디스플레이 non 블락으로 할 거라고요. non 블락으로 할 거라고요. 그러면 쇼와 하이드를 쓸 수도 있고 디스플레이 속성을 조절할 수도 있고 우리가 CSS에서 확인해 보면 아까 디스플레이 non 돼 있었던 상태니까 휠을 올리고 내림에 따라서 지금 0번을 보고 있는데 휠을 위로 올렸다라고 한다면 1번, 2번, 3번이 보이게끔 하고 싶다고요. 순차적으로. 그러면 뭐가 작동을 해야 됩니까? set interval 해서 함수가 작동을 해야 되는 거니까 함수의 이름을 여기다가 적을게요. 애니메이션 start animation이라는 함수가 언제 작동하게? 휠이 움직이면 그때서 작동을 하게끔 어디 안에다가 이 마우스의 휠 이벤트 요 작성하는 함수 안에다가 쓰시라고요. 자, 그러면 함수명 start animation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적어야 되겠죠? 요 밑에다가 적겠습니다. start animation 함수가 할 일을 적을게요. start animation 함수가 할 일은 뭐냐면 일정 시간마다 이미지가 현재 2번 보고 있는데 사용자가 휠을 올리면 2번은 사라지고 3번이 보여져. 휠을 다시 올리면 지금 3번을 보고 있는데 3번은 사라지고 4번이 보여져. 이런 식으로 현재 이미지는 사라지고 다음 이미지가 보이게 하는 함수가 작동을 해야 돼요. 그거를 몇 초마다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일정 시간마다가 할 일이니까 set interval 할 일을 함수를 만들겠다고 해서 animate sequence라는 함수를 만들 거예요. 이 함수가 일정 시간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실행되게끔 하겠다고요. 1초를 30번으로 나눈 저 시간마다 하겠다고요. 자, 근데 이게 휠을 올리면 무작정 얘가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얘가 멈출 수 있어야 돼요. 멈출 수 있으려면 이 set interval에 이름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고 아까 이름은 미리 만들어 놓은 이름이 타이머라는 이름이 있었죠. 자, 이 스타트 애니메이션에 저 일정 시간마다 이미지가 바뀌는 이 일은 언제만 작동을 해야 되냐면 얘가 휠을 계속 올리면 원료본을 잠깐 볼게요. 지금 휠을 이게 원료본이 아니구나. 원료본을 볼게요. 원료본을 보면 제가 휠을 움직인 상태에서 다시 또 움직이면 그때는 지금 이전에 하던 게 계속 작업하고 있으니까 지금 한 번 움직여서 애니메이션 작동한 다음에 휠을 또 움직이면 이전에 휠이 움직이는 상태가 멈춘 다음에 얘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휠을 움직이면 이렇게 휠을 움직이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전에 이 애니메이트 시퀀스라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이미지가 바뀌는 그게 작동을 하고 있지 않을 때만 얘가 실행이 돼야 된다고요. 하고 있을 때 얘를 또 하면 엉킬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타이머가 이 set interval에서 일정 시간마다 그림을 계속 순차적으로 보이고 안 보이게 하는 얘는 언제만 작동을 해야 되냐면 이미 이 set interval이 작동을 안 하고 있을 때만 작동을 해야 된다고요. 안 하고 있을 때만 작동을 하게 하려면 조건문이 있어야 되겠죠. 이 조건이 참일 때만 뭐가 이 타이머의 set interval 이게 작동을 하게 해주셔야 한다고요. 안으로 넣을게요. 그럼 조건문은 뭐냐? 얘가 이게 이미 실행되고 있지 않아야 된대요. 실행되고 있지 않을 때만 얘가 작동을 하래요. 그러면 얘가 지금 실행된다는 건 이 타이머라는 변수 안에 이 값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값이 없을 때만 해야 되는 거라고. 이 타이머의 값이 없을 때만. 앞에 느낌표 하면 반대라는 뜻이니까 타이머의 라는 저 변수의 안에 값이 없을 때만. 이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아까 타이머를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만들면서 널 값을 해놨잖아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타이머 안에 값이 하나도 없는 빈 값일 때랑 라고 조건을 쓰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뭐가? 이렇게 쓰는 거랑 주석을 처리하면 이렇게 쓰는 거랑 뭐랑 똑같다고요? 이렇게 쓰는 거랑 똑같다고요. 그래서 짧은 걸로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애니메이트 시퀀스가 할 일을 적어봐야 되겠네요. 자, 애니메이트 시퀀스가 할 일을 적기 전에 휠이 멈추면 그때는 얘를 이 set 인터벌을 멈출 수 있어야 돼요. set 인터벌을 멈추려면 clear 인터벌을 해야 되죠.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만약에 clear 인터벌 하고 clear 인터벌을 하면 저 대상에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얘는 실행하자마자 얘가 실행되니까 이게 작동을 한 다음에 바로 멈춰버릴 거라고요. 그게 아니라 이 클리어 인터벌에서 요 일정 시간마다 할 일한 이 녀석을 멈추는 것도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얘를 다시 재실행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멈추는 거를 이렇게 그냥 한 줄로만 돼 있으면 얘를 다시 재실행하기가 불편한 구조로 된다고요. 그래서 이것 자체도 함수로 만들어 버리면 필요에 따라서 함수의 이름만 실행하면 얘를 멈출 수 있게끔 하겠다고요. 함수로 만들게요. stop 애니메이션이라는 함수로 만들겠습니다. 스탑 애니메이션 함수가 할 일은 뭐예요? 클리어 인터벌에서 타이머를 멈춰버리는 거라고요. 그리고 기존에 타이머라는 변수가 원래는 비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set 인터벌 해서 이게 어쨌든 여기에 값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면 나중에 휠을 한 다음에 다시 실행을 할 때 이 조건이 안 돼 버려요. 왜? 타이머라는 값에 이게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스탑 애니메이션을 작동을 하면 이걸 멈추는 거 플러스 이 타이머 안에도 이게 저장돼 있던 이 값을 비워야 돼요. 타이머에 얘 값을 비워야 된다고요. 타이머의 값을 다시 널로 바꿔줘서 비워줘야 돼요. 그래야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초기 상태로 될 거라고요. 자, 지금 두 개의 함수를 만들었어요. 스타트 애니메이션과 스탑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스타트 애니메이션은 지금 언제 작동해? 우리가 이미지를 다 감싸고 있는 부모의 휠이 생기면 작동하고 있어요. 이미지를 지금 보고 있는 이미지가 10번째인데 휠을 해서 사용자가 앞을 보고 싶은 거니까 11번째가 보이게 해줘. HTML을 치면은 지금 여기쯤 보고 있는데 휠을 해서 다음 걸 보고 싶다라고 하니까 얘를 사라지고 15번, 16번, 16번 얘들이 17번이 순차적으로 나타나게끔 작성을 해줘야 되겠다고요. 그걸 어느 함수에다 작성을 하겠대요? 이 애니메이트 시퀀스에다 작성을 하겠대요. 애니메이트 시퀀스의 함수가 할 일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트 시퀀스의 함수가 할 일을 적어볼게요. 자, 애니메이트 시퀀스 함수가 할 일은 현재 이미지가 뭐든 간에 걔는 사라지고 다음 이미지가 나오게 해야 돼요. 우리가 위에서 변수를 잡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현재 이미지는 current frame이라고 했어요. current frame은 사라지고 다음 이미지가 나타나게 해야 된대요. 다음 이미지가 나타나게 하는 걸 어디에서? 여기에서 하겠대요. 다음 이미지 변수도 만들게요. next frame. 일단 비어 있습니다. 왜 비어 있냐면 얘가 지금 current가 만약에 10번이라고 한다면 next는 11번이 될 거니까, current가 11번이라고 한다면 next는 12번이 될 거니까 얘는 값이 계속 바뀔 거라고요. 바뀌니까 지금 저장을 할 수가 없이 이름만 지정을 하신 거라고요. 써먹으려고.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애니메이트 시퀀스에서 뭐를 해야 되는 거냐면 현재 이미지는 사라지고 다음 이미지가 나타나게끔 하는 게 지금 이 애니메이트 시퀀스의 핵심이라고요. 그거부터 해볼게요. 현재 이미지는 사라지고 jQuery에서 요소를 사라지게 하는 방법은, 가장 심플한 방법은 뭡니까? 지금 화면을 보면 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퍽 사라져. 그렇지, 하이드가 있죠. 나타나게 하는 건 쇼가 있을 거고요. 지금 현재 이미지는 사라져야 된대. 지금 안에 얘들, 이 이미지들을 변수명 어디에 담았습니까? 이 이미지들 변수명 어디에 담았어요? 이미지 하나하나를 변수명 어디에 담았죠? 여기 이미지스에 담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미지스 콘솔로 찍어 볼게요. 여기에서 이미지스의 값이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콘솔에다가 찍어 보자고요. 콘솔 러그 누구 이미지를 찍어 보겠다고요. 타이머 바로 다음에다가 이렇게 찍어 볼게요. 시작하자마자 이미지들은 저 변수명 이미지스 안에 지금 저장이 돼 있을 거니까 여기 안에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지 보자고요. 우리가 jQuery를 쓴다라는 건 jQuery의 요소들을, HTML의 요소들을 jQuery의 라이브가 돌아가게끔 객체화한다라고 했어요. 객체는 집합이라고 했습니다. 집합의 객체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콘솔 로그에서 이미지스라고 하시고 브라우저 화면에서 확인을 해보실게요. F12 눌러서 확인을 해봅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얘가 대괄호로 들어온다는 얘기는 얘가 어떻게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배열로 들어온다는 얘기라고요. 확인되었습니까? 자, 그러면 현재 첫 번째 이미지는 사라지고 라고 할 때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사라지게 하는 건 하이드를 쓴다며.
첫 번째 이미지가 사라지게 하래. 여기에다가 첫 번째 이미지가 사라지게 하고 싶다고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써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이미지가 사라지게 하래요. jQuery에서 요소를 인덱스 번호와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했었습니까? equivalent가 무슨 원뜻이 뭐라고 했어요? 뭐뭐와 동등한, 뭐뭐와 상응한이라고 했잖아요. equivalent의 앞에 eq만 따서 eq라고 하지 않습니까? 안에 있는 이미지들이 아까 변수명 어디에 저장되어 있다고요? 여기에 이미지스들 안에 다 저장이 되어 있다고요. 거기에서 EQ를 이용해서 만약에 첫 번째가 사라지게 한다면 이렇게 하이드해서 사라지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라지고 다음 게 나타나야 되는데 다음 게 나타나는 건 어떻게? 이미지스 안에 EQ를 이용해서 몇 번째? 1번째가 show 나타나게 할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만 하면 휠을 올리고 내리거나 하든 무조건 0번째하고 1번째만 나오지 1번째만 나오지 아무것도 안 나올 거라고요. 우리는 휠을 올리면 0번째 1번째를 보고 있으면 다음에는 1번째가 사라지고 2번째가 나타나고 2번째가 나타났으면 다시 휠을 올리면 2번째가 사라지고 3번째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안에 숫자가 이렇게 그냥 더 있으면 이게 작동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0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어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놨었습니까? 그렇지, 프레임, 커런트 프레임에다가 해놨었다고요. 여기 current frame에다가 해놨었으니까 이걸 뭐라고 해? current frame 어느 프레임을 보고 있든지 간에 진행 방향에서 100번째를 보고 있었으면 그거는 사라지고 다음 게 보이게 해야 된다고요. 다음 건 보이게 하는 숫자는 어디에 적겠대? next frame에다가 적겠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한다고요. 자, 지금 얘가 언제 작동을 해야 되냐면 next frame이 일단 어떻게 잡히는지부터 먼저 만들어 줘야 될 것 같고요. 넥스트 프레임은 어디 안에 숫자를 가져올 거냐면 지금 넥스트 프레임의 숫자는 지금 어떻게 만들라고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휠을 올리거나 내리면 저 넥스트 프레임에 들어올 숫자를 변수명 카운트라는 걸 만들고 해볼 거예요. 자, 여기에서 넥스트 프레임을 어떻게 만들지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어디에서 작성을 하고 있냐면 애니메이트 시퀀스 얘가 할 일을 작성을 하고 있어요. 자, 애니메이트 시퀀스에서는 아까 우리가 여기 벨로시티 있지 않습니까? 이 벨로시티를 좀 열어볼게요. 아까 휠에 따라서 델타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확인을 했었으니까 위에서 델타 값 대신에 이번에는 벨로시티를 콘솔로 찍어 보실게요. 우리가 작성한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이게 아래로 내리면 벨로시티의 값을 계속해서 값을 증가시키고 있을 거고, 위로 올리면 벨로시티가 마이너스로 해서 아래로 계속 내려오고 있을 거라고요. 요거를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콘솔 로그에서 벨로시티가 어떻게 찍히는지, 휠을 올리고 내릴 때마다 얘가 어떻게 찍히는지 확인을 해 볼게요. 브라우저 화면 봅시다. 마우스를 제가 내리고 있어요. 내리고 있으면 1.5씩에서 쭉 늘어나고 있고, 다시 올려 볼게요. 그러면 지금 값에서 마이너스로 1.5씩 빼고 있으니까 숫자가 줄고 있을 거라고요. 위로 올리고 있어. 그리고 이거는 마이너스로도 되고 있습니다. 휠을 내리면 값이 증가하고 있는 거고, 휠을 올리면 그 값에서 다시 값이 감소하고 있는 거라고요. 벨로시티가 지금 저렇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만약에 0을 보고 있어요. 첫 번째 이미지를 보고 있는데 휠을 올려서 휠을 이렇게 올리면 휠을 올리면 값이 마이너스 되고, 휠을 내리면 다음 걸로 보이는 걸로 해야 되겠구나. 휠을 내리면 값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다음 게 보이게 하고 싶다고요. 자, 지금 값이 벨로시티라는 값이 이 16에서 멈춰 있어요. 이 상태에서 제가 휠을 다시 내리면 18로 바뀌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어디에 들어오면 이게 넥스트 프레임이라는 값으로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넥스트 프레임, 여기에서 넥스트 프레임이 어디에 들어오게 해놨어요? 만약에 이 벨로시티를 그대로 받아와서 여기에다가 넣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EQ를 통해서 요소들을 선택하는데 EQ에서 15.5 이런 건 없어요. 그죠? 순번을 따질 때 15번이면 16번, 16번이면 16개 정수 떨어져야지 소수 떨어지는 건 없다고요. 그리고 지금 잘 보시면 콘솔을 보면 16 다음에 17이 없어요. 이 사이가 없다고요.
1.5씩 더하니까.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애니메이트 시퀀스가 작동할 때마다 벨로시티는 조금씩 줄이다가 얘가 늘어나다가 속도를 줄인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프레임의 번호가 아니라 속도로 쓸 거예요. 그러면 속도를 줄여 볼게요. 얘를 할 때마다 속도가 저 벨로시티 속도가 무조건 조금씩 작아지다가 0에 근접하게끔 만들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벨로시티에다가 매번 0.9를 곱해서 이게 계속 작아지게 할 거라고요. 그러고는 종국엔 멈추게 할 거라고요. 자, 벨로시티 이것도 그러면 곱한 결과값이니까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벨로시티 하고 아까 더한 결과값처럼 곱한 결과값 해서 0.9라고 쓰실 수 있겠다고요. 자, 속도를 이렇게 줄인다고 하면 저게 휠을 올리거나 내리고 할 때에 쭈르륵 보이게 하다가 점점 천천히 하다가 멈춰야 된다고요. 그 멈추는 속도를 지금 벨로시티라는 변수명에다 저장을 하고 있고, 변수명은 이 애니메이트 시퀀스가 작동할 때마다 조금씩 줄어서 0은 절대로 안 돼요. 계속 0.9씩 곱하고 있으니까 0은 절대로 안 됩니다. 0에 근접할 거라고요. 0에 근접하면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이 애니메이트 시퀀스에서 다음 거를 보여주는 이 타이머 자체를 멈춰야 돼요. 일정 시간마다 지금 현재를 보고 있고 다음 걸 보여주라고 하는 이 애니메이트 시퀀스라는 이 타이머로 저장되어 있는 이 set 인터벌을 멈춰야 된다고요. 그래서 멈추는 걸 우리가 함수 어디에 저장해놨어요? stop 애니메이션에 작동해놨다고요. 이 stop 애니메이션이 언제 작동해야 된다고요? 이 벨로시티가 0에 근접하면이라고요. 이 부분을 짜볼게요. 벨로시티가 속도라고 했고 저 속도가 0보다 0에 근접하면이라고요. 멈추겠다고요. 자, 그럼 지금 상태에서 벨로시티 이렇게 0.9로 하면 좀 전에 잠깐 잘 보십니다. 이 값은 무조건 값이 늘어나거나 줄기만 했지 절대 0이 안 됐었다고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이제 위에서 콘솔 로그의 벨로시티를 잘라서 어디로 옮기냐면 여기로 옮겨 볼게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해서 값이 어떻게 바뀌나 확인을 해보자고요. 콘솔 로그에서 벨로시티의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을 해보시겠습니다. 위에 콘솔 로그 벨로시티 했던 건를 아래쪽으로 옮겼어요. 둘 다 남기면 숫자가 동시에 나올 거니까 굉장히 헷갈릴 겁니다. 여기 안에서만 숫자를 뽑을 수 있도록 콘솔 로그를 써주십시오. 브라우저 화면 볼까요? 이 속도가 줄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브라우저 화면을 보자고요. 세로 고침, 휠을 올리고 내리고 하면 잘 보시면 0에 근접하면 멈춰야 되는데 안 멈추고 있어요. 멈추라는 얘기를 안 했거든. 멈추라고 해볼게요. 지금 계속 힘들게 막 찍고 있죠. 자, 여기에서 이게 0에 근접하면 좀 전에 보면 0.000000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얘가 0보다 조금 커도 0.00001 이더라도 또는 마이너스 0.00001이라도 얘를 0하고 똑같게 간주를 하겠다고요. 조건문을 쓸 건데 if는 이 조건이 참이면 지금 일정 시간마다 다음 프레임을 보여줘라는 이 요 set 인터벌 타이머에 저장되어 있는 얘를 멈춰야 된다고. 멈추는 건 함수명 얘에 저장을 했으니까 함수가 이때 작동을 해야 된다고요. 언제? 여기에 0이라고 한다면. 자, 0의 근접 절대 0이 안 돼요. 이 벨로시티 이렇게 if문을 짤 수 없다고요. 이게 0이라고 한다면 짤 수 없어요. 0이 안 나오니까 절대로 0.9씩 계속 곱해서 줄이니까. 그게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0.9씩 계속 곱하니까 얘가 0이 될 리가 없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값이 0.00001 해서 양수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0.으로도 들어온다고요. 마이너스 0.00000 뭐 이렇게 되거나 앞에 조건이든 뒤에 조건이든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얘가 멈추도록 해야 된다고요. 벨로시티의 값이 이 값이든 둘 중에 하나만 참이라면 거의 0 아닙니까? 그럴 때 스탑 애니메이션을 작동하게끔 해야 된다고요. A라는 조건과 B라는 조건이 있을 때 A, B가 둘 다 참이면 또는 A나 B나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라고 할 때 우리가 비교 연산자를 배웠습니다.
언제? 자바스크립트 시간에. 비교 연산자를 할 때에 앞뒤 A하고 이퀄 두 개 하면 A와 B가 같다라는 조건이 참이면이었고, 앞에 느낌표하고 하면 A와 B가 다르다는 조건이 참이면이고,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 두 개인 얘라고요. 앞에 이 조건이 참이거나 얘가 참이면 결국 이 조건은 참으로 쓰겠다라는 얘기라고요. 둘 다 참일 때만 참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 버티컬 바 두 개였고, 됐습니까? 지금 &% 두 개 얘가 필요하다고요. 써볼게요. 이 조건, 요거 벨로시티의 값이 뭐보다 얘가 마이너스 0.00001 보다 크다 거나 &% 두 개, 또는 벨로시티가 뭐보다 0.0000 앞에 4개 했나? 1 이라고 하면, 요 사이에 있다라고 한다면, 벨로시티의 값이 이 사이에 있다라고 한다면 요거보다 크다라는 거, 요거보다 작다라는 조건 둘 중에 하나만 참이어도 벨로시티의 값은 거의 0하고 근접했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그때 스탑 애니메이션을 걸어야 되겠다고요. 이 상태에서 브라우저 화면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콘솔을 이번에 밑에 적어줬어요. 어차피 뭐 위에 있어도 아래 있어도 변수값은 바뀌고 있을 거지만, 자, 이 상태에서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을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무한정 계속 작아지거나 커지거나 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멈출 거라고요. 이 사이에 이 조건이 참이거나 이 조건이 참인 조건이 되면 이 가로 안에 조건이 다 참이 된 거니까 얘가 작동을 할 거라고요. 브라우저 화면 봅시다. F12 열어서 해보면 멈추죠? 아까는 계속 됐었지만 지금은 0에 근접해서 멈춘다고요. 다시 위로 올려보면 마이너스로 되다가 마이너스 0.00000보다 크다면 멈춘다고요. 확인되었습니까? 숫자가 멈춰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속도에 따라서 멈추는 것까지는 했는데 아직 뭘 안 했냐면 next 프레임, 그래서 값이 몇인데 라는 건 아직 안 썼어요. 자, 이 조건이 참이 아니라고 한다면 else 써볼게요. 아니라고 한다면 next 프레임에 줄 숫자를 여기서 만들 거예요. 카운터라는 걸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카운터라는 건 위에서 변수로 지정을 했어요. 진행 상황을 카운터할 용도로 변수명을 만든 적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쓰면 되겠죠. 어디 갔어? 네, 카운터는 뭐라고 할 거냐면, 자, 진행률에서 써보고 설명을 할게요. 자, 이 카운터는 만약에 지금 192개의 이미지가 있는데 휠을 해서 100번째까지 왔대. 그러면 휠을 올리고 내리고 할 때 이미지를 어느 범위에서 해야 되냐면 나머지 92개의 이미지 안에서 또 더 가거나 뒤로 가거나 해야 될 거라고요. 여기에다가 카운터는 여기다 속도를 더할 거예요. 벨로시티. 그거를 이미지의 개수, 프레임의 랭스, 이미지의 개수로 나눈 나머지를 쓰겠습니다. 프레임의 랭스 위에서 썼던 변수명 가져올게요. 그러면 카운트에 뭐가 찍히나 콘솔에 찍어봅시다. 이젠 벨로시티가 아니라 카운터를 찍어볼게요. 직접 눈으로 보면서 하면 지금 한 게 뭔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까 벨로시티가 위로 올리면 값이 커지다가 종국에는 0이 되고 있었어요. 이게 아래로 내리면 값이 작아지다가 종국에는 얘가 0이 되고 있었어요. 마이너스로 플러스로 되고 있었습니다. 이 카운트는 시작하자마자 0이었어요.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얘가 시작하자마자 카운트는 0이었다고요. 0에다가 우리가 휠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면 벨로시티가 값이 아까 어떻게 바뀌고 있었습니까? 이렇게 바뀌고 있었다고요. 벨로시티의 값이 1, 3, 5, 2 이렇게 가다가 종국에는 0이 되고 있었어요. 이 값이 1이었다가 3이었다가 종국에는 내가 0으로 되고 있었다고요. 만약에 1이라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얘를 뭐로 나눈 나머지래요? 프레임의 랭스 전체 192개가 있었으니까 그거로 나눈 나머지래요. 못 나눠요. 그러면 1이 남는다는 얘기예요.
카운터가. 자, 얘가 카운터가 지금 콘솔에서 어떻게 찍히나 다시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브라우저 화면 봅니다. 세로 고침 F12 휠을 내려볼게요. 자, 휠이 되다가 40 정도 돼서 멈췄어요. 그러면 지금 저걸 뭐로 쓸 거냐면 사용자가 지금 휠을 움직여서 40번째까지 갔어요. 그 다음에 다시 휠을 움직여 볼게요. 그러면 쭉 바뀌어서 몇 번째까지 53번째까지 가게 되겠다고요. 지금 얘 로그를 보면 45서에 휠을 했더니 41,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됐어요. 휠을 아래로 내려볼게요. 콘솔을 다시 보고 있고요. 휠을 위로 움직였더니 마이너스로 되고 있고, 자, 지금 처음인데 끝으로 가니까 끝에서 192개에서 한 26번 빼가지고 그 정도의 이미지를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또 올리면 더 뒤로 가게끔 뒤로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수치를 우리가 누구의 수치를 쓸 수 있는 거냐면 넥스트 프레임으로 쓸 수 있다고요. 이렇게 하면 남아있는 개수, 이게 무작정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얘 카운터를 이제 어디에다가 밑에 있는 넥스트 프레임이 뭐라고? 카운터라고 할 건데, 카운터를 지금 보면 소수점이 찍혀 있어요. 우리 소수점 필요 없어요. 이거를 매스를 이용해서 바닥으로 내려야 되겠다고요. 플로어 카운터를 이렇게 내립니다. 그러면 넥스트 프레임에는 지금 0번째를 보고 있는데 휠을 올리면 얘 숫자가 올라가고, 멈춰 있다가 다시 올리면 지금 좀 전에서 확인하고 보통 한 3, 40 올라가는 것 같아요. 휠을 하면. 자, 넥스트 프레임에 이제 카운터로 바뀌었으니까 이 수치를 받아서 넥스트 탭을 나와서 여기를 했으니까 뭐를 바꿔놔야 되냐면 현재 열자마자는 커런트 프레임이 0번이었어요. 근데 0번이 사라지고 얘가 나타나고 한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다시 다음부터 할 때는 얘가 사라지고 얘가 나타나는 컨셉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얘가 지금 0번이 된다고요. 움직인 다음에는 휠을 움직여서 다음 이미지를 봤다라고 한다면 커런트의 프레임은 뭐로 바뀌어 있어야 되냐면 넥스트 프레임으로 바뀌어 있어야 합니다. 0번째를 보다가 지금 40번째까지 갔다고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40번째가 사라지고 40%가 사라지고 거기에서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해서 아까 나오고 있던 이 카운터가 넥스트 프레임이 되는 거라고요. 이러면 다 된 것 같은데 저장하고 볼까요? 쇼어 하이드에서 프레임 넘버가 이렇게 들어올 거니까 뭐 확인을 해볼게요. 휠을 움직여 보시면 지금 53번 EQ를 통해서 53번이 지금 보이고 있는 상태예요. 여기에서 다시 휠을 내리면 살살 바로 안 움직여. 다시 올려볼게요. 휠을 올리면 53번을 보고 있었다가 휠을 올리면 다시 이전 30으로 해서 가다가 우리가 종구에는 벨로시티를 0으로 하면 멈추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멈춘다고요. 마냥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마우스의 휠을 이용해서 사용자가 휠을 올리고 내리는지에 따라서 현재 보여주고 있는 게 53번인데 거기에서 숫자를 올려서 다음 이미지가 보이게 하거나 또는 내리면 이전으로 보이게끔 거기서 마이너스 해서 이전 프레임이 이전의 이미지가 보이도록 휠의 애니메이션을 작성을 해봤습니다.